코인 투자를 할 때 한 가지 지표만 공부해서 몇백 프로 수익률을 계속 내는 게 가능할까요?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지표가 일목구름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이게 저희 카페에서 제가 알려드린 일목구름 매매법으로만 수익을 내고 있는 사례들인데요. 정말 이렇게 수익 인증이 쏟아질 만큼 일목구름은 효과적인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추세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지지 저항도 알 수 있고 심지어 진입 타점까지 정확하게 잡아주니까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목구름을 차트에 켜는 순간 너무 복잡해서 도대체 뭘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포기하시거나 보시더라도 구름만 겨우 켜놓고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문제를 해결해드리고자 가장 쉽게 일목구름을 활용할 수 있는 영상 가이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영상 끝까지만 보시면 일목구름에서 진짜 돈이 되는 부분은 전부 뽑아가실 수 있으실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일단 지표를 눌러서 이치모쿠 클라우드를 검색하고 일목구름을 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정을 누르고 스타일을 누릅니다. 여기서 일단 다른 것들은 다 끄고 이 두 개의 선만 켜보세요.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 일단 이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파란색 선은 컨버전 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국 명칭은 전환선입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선은 단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에 빠르게 반응해요. 가격이 올라가면 빠르게 따라 올라가고 가격이 내려가면 빠르게 따라 내려갑니다. 빨간색 선은 베이스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국 명칭은 기준선입니다. 이건 중기 이동 평균선 같은 겁니다. 가격에 좀 더 천천히 반응하죠. 파란색 선보다는 덜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럼 이 두 개로 어떻게 매매를 하냐? 원리는 이동 평균선 크로스랑 똑같습니다.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면 그게 롱 신호예요. 단기 추세가 중기 추세보다 강해졌다는 뜻이니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반대로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면 숏 신호입니다. 단기 추세가 중기 추세보다 약해졌다는 뜻이니까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동평균선 크로스랑 똑같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만 하면 가짜 신호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 횡보장에서는 계속 크로스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가격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롱을 잡으면 떨어지고 숏을 잡으면 올라가고 손절만 연속으로 받게 되죠. 이러다 보면 계좌는 계속 깎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구름대입니다. 이 구름이 가짜 신호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해주거든요. 설정을 누르시고 나머지는 다 끈 상태로 두고 제일 밑에 백그라운드만 켜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버튼들은 일목구름의 테두리를 표시하는 건데 굳이 구름의 테두리 이름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 구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거예요. 일목구름의 규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가격이 구름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예요. 매수세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구름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죠. 매도세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구름 안에 있으면 횡보 추세입니다.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방향이 안 정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아까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크로스 됐었죠. 근데 그 크로스가 나왔을 때 가격이 구름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격이 구름 위에 있고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었다? 그럼 이건 확실한 롱 신호입니다. 왜냐면 전체적인 추세는 상승 추세인데 그 안에서 단기 추세까지 강해졌다는 뜻이니까요.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 떨어진 겁니다. 반대로 가격이 구름 아래에 있고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었다? 이것도 확실한 숏 신호입니다. 전체 추세는 하락 추세인데 단기 추세까지 약해졌으니까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만약 가격이 구름 안에 있는데 크로스가 나왔다? 이건 무시하세요. 횡보장이라 어차피 가짜 신호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 쓸데없는 매매를 엄청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구름의 색깔도 의미가 있습니다. 구름이 초록색이면 상승 추세가 강하다는 뜻이고 빨간색이면 하락 추세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초록색 구름 위에서 롱 신호가 나오면 더 확실하고 빨간색 구름 아래에서 숏 신호가 나오면 더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구름의 두께도 봐야 합니다. 구름이 두꺼우면 그 추세가 강하다는 뜻이고 얇으면 추세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두꺼운 구름에서 나온 신호가 당연히 더 믿을만 하겠죠. 그리고 구름을 손절 라인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롱을 잡았으면 손절 라인을 구름 위쪽 경계선으로 잡는 거예요. 가격이 구름 아래로 떨어지면 추세가 깨진 거니까 손절하고 나오는 겁니다. 숏을 잡았으면 반대로 구름 아래쪽 경계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손절 라인을 어디에 잡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름이 자동으로 알려주니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타점의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바로 레깅 스팬이라는 초록색 선인데요. 이 선은 좀 특이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차트를 26칸 뒤로 밀어놓은 선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추세를 한 번 더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초록색 선의 기울기와 위치만 보면 됩니다. 초록색 선이 올라가고 있으면 상승 추세가 확실하다는 뜻이고 내려가고 있으면 하락 추세가 확실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가격이 구름 위에 있고 파란 선이 빨간 선을 뚫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초록선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건 확실한 롱 신호입니다. 모든 조건이 다 맞아 떨어진 거죠. 구름도 롱을 말하고 선 크로스도 롱을 말하고 초록선도 롱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가격이 구름 아래에 있고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을 뚫고 내려갔는데 초록선까지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숏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니까요. 물론 초록선까지 보면 신호가 덜 나옵니다.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하니까 당연히 기회가 줄어들죠. 대신 나오는 신호의 품질이 훨씬 좋아지는 겁니다. 가짜 신호를 더 확실하게 걸러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초록선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호가 적게 나와도 나쁜 타점은 피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어요. 숙련되신 분들은 초록선 없이도 괜찮지만 처음에는 보수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실전 차트에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격이 초록색 구름 위에 있죠? 상승 추세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꽤 두껍게 형성되어 있어요. 추세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파란 선이 빨간 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왔습니다. 롱 신호가 나온 거죠. 그것도 구름 위에서 나왔으니 확실한 신호예요. 초록선을 확인해 볼까요? 초록선도 가격 위로 올라가면서 상승하고 있네요. 더 정교한 롱 신호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았어요. 그럼 여기서 타점을 잡는 거예요.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을 완전히 뚫고 다음 캔들이 나올 때 진입합니다. 왜 다음 캔들에서 진입하냐면 지금 캔들에서 바로 진입하면 가짜 돌파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바로 진입하셔도 되지만 초보자분들은 완전히 뚫고 확정된 다음에 진입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만약 중간에 가격이 구름대 아래로 떨어졌다면 그때 손절하고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모든 조건이 맞아서 성공할 확률이 높았던 겁니다. 이번에는 숏 포지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격이 빨간색 구름 아래에 있습니다. 하락 추세죠. 그리고 구름도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하락 추세가 계속될 거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파란 선이 빨간 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갔습니다. 숏 신호입니다. 그것도 구름 아래에서 나왔으니 더 확실한 신호예요. 초록선을 볼까요? 초록선도 가격 아래에서 하락하고 있네요. 더 정교한 숏 신호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았습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는 거예요. 다음 캔들에서 숏 진입합니다. 손절 라인은 구름 위쪽 경계선으로 잡고요. 여기를 보시면 구름 하단이 대략 이 정도 위치에 있죠.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가면 추세가 깨진 거니까 손절하는 겁니다. 익절 라인은 손절 라인의 최소 2배 아래로 잡고요.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가격이 하락해서 익절 라인에 도달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중간에 파란 선과 빨간 선이 역크로스 됐습니다. 파란 선이 빨간 선을 다시 뚫고 올라간 거예요. 이건 추세가 바뀔 수도 있다는 신호니까 여기서 더 빨리 익절하고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목구름은 진입 타점뿐만 아니라 손절 타점까지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도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파란 선, 빨간 선, 구름, 초록선 이렇게 4개나 보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신 분도 계실 거고요. 특히 실전에서 차트를 보면 이것저것 확인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더 간단한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다 끄고 일목구름만 켜세요. 구름만요. 파란 선, 빨간 선, 초록선 모두 끄고 구름만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름을 지지저항 구간이랑 추세 확인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가격이 구름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니까 롱만 잡고 가격이 구름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니까 숏만 잡는 겁니다. 가격이 구름 속에 있으면 아예 매매를 하지 말고요. 그리고 구름을 지지저항선처럼 활용하는 겁니다. 가격이 구름에 닿았다가 반등하면 그게 타점이 되는 거죠. 상승 추세에서 가격이 구름까지 내려왔다가 반등하면 롱 타점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가격이 구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 숏 타점이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가격이 구름 위에 있다가 잠깐 조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름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구름에 닿자마자 반등을 했죠. 이게 롱 타점입니다. 구름이 지지선 역할을 한 거예요. 반대로 여기를 보세요. 가격이 구름 아래에 있다가 잠깐 반등이 왔습니다. 구름까지 올라왔는데 구름에 딱 닿자마자 다시 떨어졌죠. 이게 숏 타점입니다. 구름이 저항선 역할을 한 거예요. 손절 라인도 짧게 구름 바로 밑 10에서 20% 정도로 잡으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손익비가 좋은 타점들을 계속 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목구름을 이동평균선이나 추세선처럼 단순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구름만 보시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오히려 더 단순해서 실전에서 쓰기 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만 듣고 여러분이 실전 매매에 바로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차트 앞에서 돈을 걸고 매매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영상에서는 여기서 진입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막상 실전에서 그 순간이 오면 손가락이 안 움직입니다. 지금 진입해도 되나? 혹시 가짜 신호 아닌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면서 결국 타이밍을 놓치게 되죠.
아니면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매매하게 됩니다. 손절 라인을 구름 아래로 잡아야 하는데 조금만 더 버티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손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큰 손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실전 매매에 바로 적용하면서 직접 훈련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300만원으로 1억 만들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일목구름 매매법을 포함해서 지지저항, 추세선, 이동평균선, 캔들 패턴, 다이버전스 등등 다양한 박본질 매매법을 실전에서 쓸 수 있도록 전부 녹여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방법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매매 과정도 함께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타점에서 진입했는지, 손절 라인은 제대로 지켰는지, 감정적으로 매매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체크하면서 실력을 키워드리는 거죠. 왜냐면 제가 경험상 알거든요. 방법을 아는 것과 실제로 돈을 버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요. 그래서 직접 관리를 해드리면서 여러분이 정말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코인 투자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느끼시는 분들만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박본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